내가 바로 윤불이다. 이렇게 범이야? 내 자신 내가 잘 챙겨줘야 돼.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책임지는 인간 비타민 윤스입니다. 이렇게 운동 컨텐츠로 보여드리는 건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보고 싶으셨죠? 그렇다고 했어요. 그동안 너무 바쁜 일정으로 업로드하지 못했는데 이제 슬슬 운동 컨텐츠랑 같이 업로드를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바쁜 현대인들에게 운동할 시간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 라고 하면 핑계인 건 알지만 또 몸은 뻐근하고 운동은 해야 할 것 같고 퇴근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 그런 날 있으시죠? 장시간 동안 컴퓨터 화면을 보고 누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에는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열을 발생하고 과한 긴장이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데요. 또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될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림프절 순환 장애가 오게 됩니다. 림프절 순환이 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해도 피곤하고 체력이 저하가 돼요. 그리고 직장인들의 가장 고민인 부분, 만성 변비, 이것이 전체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림프절을 자극시켜 림프 순환을 해주어서 반대로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의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온몸을 구석구석 하나씩 뜯어보도록 해볼 건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간단한 자세를 배워볼게요. 준비물은 폼롤러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고. 첫 번째, 폼롤러 끝자락에 꼬리뼈를 앉아 주실게요. 두 번째, 척추뼈를 순차적으로 폼롤러 위에 누워 주실게요. 반대쪽 폼롤러 끝자락에 두피 끝자락에 맞닿을 수 있도록 걸쳐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위로 꼼지락꼼지락 위로 올라가셔서 정말로 두피 끝자락에 보시면은 약간 말랑말랑한 쪽에 좀 갈고리처럼 탁 걸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걸쳐 주시고 고개를 도리도리 왔다 갔다 하시면은 굉장히 시원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씩 안정감이 생기시면은 손바닥을 바닥을 짚어주시면서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보실게요. 좌우로 움직였을 때 어느 쪽에 조금 더 통증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 부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자세입니다. 가슴을 여는 자세인데요. 손바닥과 팔꿈치를 모아붙인 다음에 내쉬는 호흡에 손등과 팔꿈치를 바깥으로 열어서 바닥으로 낮춰주세요. 손바닥과 팔꿈치를 다시 한번 모아붙이고 내쉬는 호흡에 가슴 근육을 늘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손등과 팔꿈치를 다시 한번 바닥 쪽으로 낮춰주시고 이때 꼭 반드시 손등과 팔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능하신 만큼만 가셔도 되고 뒤에 날개뼈로 폼롤러를 꼬집는다고 상상하시면서 등을 약간 조여주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베리에이션 갈게요. 팔을 활짝 열었다면 이제는 양쪽 손등으로 바닥을 긁듯이 120도 정도 벌려가면서 V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면서 팔을 다시 모아붙이고 열어주세요. 다시 V 형태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다시 팔꿈치를 90도 직각, 팔꿈치를 구부려 모아붙이고 활짝 열어줍니다. 이것을 반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손끝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림프절을 자극시키고 요추 골반은 안정화시키고 흉추는 움직임을 주어서 가동 범위를 넓히는 자세를 가보실 거예요. 골반은 고정한 상태에서 양손바닥은 뒤통수를 깍지를 껴주세요. 겨드랑이 아래에 폼롤을 깔아주시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가 뒤로 회전해주시고 반복을 한번 해주실게요. 이때 아래쪽에 있는 겨드랑이가 매우 아프실 수도 있어요. 위에 있는 골반이 같이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반대쪽도 같이 진행을 해주실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쪽과 다른 느낌이실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조금 더 자극이 심한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말린 어깨, 구분 등을 펼 수 있는 자세인데요. 내가 만약에 일자 허리나 흉추에서 너무 과한 펴이 있다면 이 자세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윤쌤은 이 자세를 하다가 림프절 순환이 너무 잘 되었는지 잠이 들었어요. 디톡스가 너무 잘 됐나 봐요. 다음 폼롤러를 살짝 비스듬하게 깔아주시면서 허벅지 안쪽 근육, 내전근을 조금 풀어볼게요. 팔꿈치를 바닥에 두시고 허벅지 안쪽, 개구리 뒷다리처럼 무릎을 바깥으로 오픈해 주시고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은 약간 허벅지 안쪽이 굉장히 엄청나게 아프실 거예요. 이 내전근의 타이트함으로 인해서 골반의 불균형을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내가 쓰고자 하는 근육을 잘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근육을 잘 풀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양쪽 모두 다 고루고루 잘 풀어주실게요. 자, 이제는 정말로 프로그 포즈를 가보실 건데 무릎은 매트 너비, 손바닥을 멀리 짚어주시고 엉덩이 뒤로 쏙 빼주시면서 유지를 해주실게요. 간단한 비틀기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손을 그대로 천장을 향해 들어 올리시면서 비틀었어요. 한번 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깨뼈를 바닥에 두고 뻗은 쪽 다리를 길게 뻗으실게요. 몸통을 조금 더 비틀면서 반대쪽 손바닥을 엉덩이를 받쳐주세요. 그럼 지지 면적이 뒤통수, 어깨뼈, 무릎, 발끝이에요. 몸통을 조금 더 비틀면서 호흡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비트는 거예요. 힘들면 여기서 유지를 조금 하셨다가 가능하시면 엉덩이를 받쳤던 손바닥을 서서히
뒤쪽에 있는 바닥에 내려놓아 주세요. 윰쌤은 자리가 좁아서 이제 손등을 바닥에 두지 못했는데 괜찮으시다면 손등을 바닥에 두시고 몸을 계속해서 비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하는 힘이 부족하거나 비트는 힘이 부족하시다면 손을 떼지 않고 엉덩이를 계속해서 받쳐주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때 호흡은 참지 않고요. 호흡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뻗은 쪽 발끝이 떼어지지 않도록 뻗은 쪽 발끝을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호흡하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한 손을 천장을 향해 길게 뻗으면서 로테이션. 뻗은 손을 손바닥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지지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받쳐주세요. 반대쪽 발끝을 길게 뻗어서 무릎으로 버텨주시고 뒤통수, 어깨뼈, 무릎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몸통을 열어 비틀어 주시고 아까 우리 방금 전에 윰쌤이 손등을 바닥에 두지 못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가능하시면 손등을 가슴을 열어내니까 손등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몸을 열어주세요. 다음 자세, 네발기기 자세에서 레그 서클을 그려보실 거예요. 골반 주변 근육들을 좀 풀어보실 건데 왜 우리 서해부에도 림프절이 많이 막혀 있다고 하잖아요. 림프절 쓰레기통이라고 하죠. 서클을 그릴 때는 너무 무리하게 크게 그리실 필요 없고 내 가동 범위만큼 가능한 만큼만 그려주실게요. 다음 발목의 모빌리티, 움직임을 조금 줘보실 건데요. 여러분, 부종의 원인은 발목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서인 거 알고 계신가요?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심장에서 피가 아래로 흐르고 아래에서 펌핑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발목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일상생활하면서 너무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피가 반대로 올라오지 않죠. 발목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발목을 발등 쪽 굽힘, 발바닥 쪽 굽힘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해주시면은 발목의 움직임도 좋아지고 평소에 하체 부종이 심하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우리 몸 전체 신경계에 고유수용기라는 감각기가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고유수용기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눈을 감았을 때 오른쪽, 왼쪽, 오른손 들었구나, 왼손 들었구나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데 우리 몸의 뼈, 인대, 근육 모두 전체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우리 처음에 풀었던 후두하근, 두 번째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이 발바닥이에요. 그런데 이 발바닥이 우리가 부상을 당하거나 발목이 삐거나 노화가 시작됐을 경우에 이 고유수용기가 많이 퇴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 퇴근 후에 발바닥을 한 번씩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마사지볼도 시중에 많이 팔잖아요. 마사지볼로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 윰쌤이 다음번에 마사지볼로 발바닥 마사지 하는 루틴을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마지막으로 머메이드 포즈입니다. 한쪽 다리는 앞으로 접어주고 반대 다리는 뒤로 접어주세요. 양쪽 골반을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고 엉덩이가 한쪽이 뜨지 않도록 바닥으로 동일하게 눌러주세요. 뒤로 접은 쪽 다리, 엉덩이, 골반이 뜨지 않도록 지그시 눌러줄 거고 팔꿈치를
바닥으로 지그시 누른다라는 생각으로 상체를 옆으로 기울여 줄 건데 너무 과도하게 골반을 짓누르지는 않을게요. 가능한 만큼만 내려가 주시고 상체가 앞으로 기울지 않도록 뒤에 벽에 기댄다라는 생각으로 상체 가슴을 열어주면서 몸을 활짝 열어주세요. 유지를 5카운트씩 가주실 거예요. 이때 귀랑 어깨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목 어깨 긴장도 살짝씩 풀어주면서 살살살살 러프하게 가주세요. 긴장 풀면서 가슴 어깨 활짝 펴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실게요. 레고!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하셨나요? 좀 몸이 좀 시원해지지 않나요? 좀 시원해졌죠? 이것을 밤마다 퇴근 후에 운동하기 싫을 때 윤쌤이랑 한다고 생각하시고 침대 옆에 폼롤러 세워두세요. 폼롤러가 없으면 안 하게 돼. 침대 옆에다가 세워두시고 자기 전에 꼭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윤쌤이 운동 말고도 한 가지 더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올해 초부터 윤쌤이 번아웃이 엄청나게 크게 왔었어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항상 수축만큼 이완도 중요하다고 윤쌤이 말을 하지만 내 자신 내가 잘 챙겨줘야 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호르몬이라는 이야기 참 많죠.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는 윤쌤 블로그로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링크 하나 띄워드릴게요. 제가 매년 시작할 때마다 목표를 세우는 습관이 있어요. 목표를 세우고서 또 그것을 꼭 이뤄야 된다는 강박이 또 있고 또 잘 이뤄요. 성공하고 그것에 또 동기부를 또 얻어요. 저한테, 제 자신한테 동기부를 얻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세웁니다. 그럼 또 성공해요. 그럼 성공하는 모습에 또 저의 모습을 또 뿌듯하고 그것에 또 동기부여가 되면서 또 다른 목표를 세우죠. 처음엔 재밌다, 재밌네, 진짜 내 천직이다 이러면서 점점 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일정 수치의 도파민을 제 자신에게 계속 주입시키는 바람에 점점 그것이 중독이 되어서 일 중독이 돼버린 것 같아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언제나 뿜뿜 돼서 도파민 중독이 돼버려서 정작 제 자신을 챙기지 못했던 거죠. 나를 챙기지 못하고 무조건 일, 첫 번째 무조건 일만. 일이 정말 버스트가 된 거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유형을 자가추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워커홀릭 자가추구형들이 도파민 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꼭 반드시 도파민 디톡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번아웃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들은 정말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어요. 일에 좀 벗어나볼까? 여행을 좀 가볼까? 아니면 정말 쉴 틈 없이 내 스케줄을 꽉 채워볼까? 정말 몸을 움직이면 정신이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몸이 바쁘면 번아웃이 와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몸이 바쁘면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해봤지만 다시 도돌이표 똑같았어요. 심적으로 혼자서 힘든 거는 정말 해결되지 않았고 정말 심하게는 정말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답니다. 그래서 윤쌤이 시작한 것은 등산이었어요. 와! 정말 건강한 방법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맨날 운동하는데 또 해!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도심 속에서 운동하는 거랑 자연 친화적인 산 속에서 외부 환경과 차단, 단절된 장소에서 핸드폰과 SNS 이런 업무를 차단하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 없이 걷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대신에 도파민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핸드폰도 하면 안 되고요. SNS도 하면 안 되고요. 오로지 나만 생각해야 돼요. 자연을 보면서
몇 시간 동안 올라가고 내려가면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머리에 창의력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도파민 디톡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번아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윰쌤이 여자 혼자서 제주도 당일로 한라산 등반을 한 것을 업로드 해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처음에 윰쌤이 알려드린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줄 이완하는 자세, 마사지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윰쌤과 같이 번아웃에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누가 말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하지 않지만 자신만의 번아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 윰쌤처럼 생각 없이 걷기,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마사지, 윰쌤이 알려드린 운동 꼭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몸과 마음은 하나로 이어진 유기체라고 윰쌤이 항상 말했죠. 더 많은 운동들은 클래스 101 온라인 클래스로 같이 윰쌤이랑 홈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책임지는 인간 비타민 윰쌤이었습니다.